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후보자의 목소리 만나볼까요? 제22대 총선 경인지역 후보자를 만난다. 네, 오늘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네, 후보님 지금 한창 유세 중이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잠깐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에 계신가요? 신리천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예. 아침마다 이 유세 인사하시기 좀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그래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OBS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인데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동탄을 위한 공약을 많이 준비했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의 말씀 잘 들어주시고 저에게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민이었습니다. 아니, 후보님의 강점 중에 강점은 외모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너무 활짝 웃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에선 강점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가요? 라디오로 사진도 함께 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스튜디오로 좀 모셨으면 하는데 또 저희 팀원들이 또 남자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후보님, 후보님 성격은 외모는 정말 훤칠하신데 성격이 되게 샤이하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좀 괜찮으세요? 그거 실제입니까? 좀 샤이하세요? 사실 집에서 책 보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내성적이세요? 예, 요새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 유세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래도 이런 정치 활동 자체가 좀 외향적인 분들에게 좀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내향적인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의견 어필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후보님은 이런 외모 못지않게 또 강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연고가 다른 후보들은 없는 반면에 이 화성을에 있다. 이게 바로 강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제가 29살에 삼성전자 입사해서 동탄에 들어왔고 이제 39이니까 30대를 다 여기서 보냈습니다. 예. 차가 막힐 때 그 차 도로 안에 저도 같이 운전하고 있었고 버스가 안 올 때 그 버스 정거장에서 같이 떨었던 사람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후보님이 미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우리 안 작가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런. 계속 진행 한번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 신인이지만 동탄에서는 신인이 아닙니다. 동탄 이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 가장 필요한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면은 학교가 부족한 문제와 버스가 없다는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둘 다 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화성 전체로 보기에는 학교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버스를 늘리려면 화성 전체에서 보면 동탄에 버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성이 너무 넓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서 빨리 동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도 짓고 우리에게 필요한 버스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탄시 분리 그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득표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동탄시 분시, 동탄시 독립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좋은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화성에서 소외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더 지어달라고 하면 화성 서쪽에는 고등학교가 남거든요. 여기에는 학생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실패했어요. 근데
화성 서쪽에 이미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또 신청했거든요. 네. 만약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에 더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화성이 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서해안까지 다 화성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동탄에는 이미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후보님. 근데 예. 그 상대당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화성 서부 지역 법인세 소득 없이는 동탄이 발전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입장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예.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는 결코 적지 않고 네. 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계산해 봤을 때 네. 여기 이 지역 동탄시 분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지역의 인구가 43만인데 네. 화성시 전체에서 이 지역에서 나는 세금이 49.1%예요. 인구가 반이 약간 안 되는데 네. 거의 반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 재정 자립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법인세만으로도 충분히 동탄 분리를 했을 때 자립이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상대 네.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관련해서 지금 네네. 논란이 많습니다. 한 네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월급 모아가지고 이제 전셋집 하나 구해서 살고 그런 입장으로서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일들 그리고 뭐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시민으로서 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께서 이렇게 정치까지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분노가 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꾸 정권 심판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후보도 개혁신당 후보도 둘 다 정권 심판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지역 사람으로서 이 지역 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좀 실망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은 당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네. 저 또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권 심판만을 가지고 어떻게 동탄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겠다고 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협의의 과정이고 도로를 만들려면 국토교통부와 소통해야 되고 구청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야 되는데 정권 심판만을 주장하시는 두 후보께 저는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네. 후보들 얘기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판세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여러 선거 그 여론조사를 좀 보면 예. 1강 2중 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보여집니다. 제가 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판세 뒤집을 만한 전략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동탄에 아주 많이 문제가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후보의 공약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동탄시 분리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시 분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고 예.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시민분들께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면 저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단일화 논의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인갑은 국민의힘 후보로 하고 화성을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한테 후보한테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언론에서 나왔을 때 후보님 되게 불쾌하지 않으셨어요? 뭐 기사로 저도 접했는데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의 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뭐 노랑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등장할 때 갑자기 분당하시고 새로운 당을 만드신 분과는 단일화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만이 동탄에서 살아오면서 동탄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만을 주장하는 정치만을 원하시는 그런 분께 동탄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성을 유권자 평균 연령이 34.7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젊은 도시인데 이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님만의 공약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의 동료나 약간 선배님들도 애를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소아병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단 주요 공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교대 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에도 돌봄이 필요하고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나아가 저는 포괄임금제를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반도체 업계에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 속해 있을 때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해서 많이 이제 다투다가
회사에 많이 안 좋은 얘기 하다가 결국엔 사퇴하게 된 경험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안에서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다시 한번 끝까지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포괄임금 기업. 그 아까 후보님께서도 앞서 뭐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주말에 그 GTX A 개통됐는데 한번 타 보셨어요? 제가 타면은 선거법상 좀 에러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게 새벽 5시 반에 첫 차였어요. 예.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첫 차 타시는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 동네 생겼어요.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또 선거법에 또 저촉이 되나 보죠. 개찰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 동탄 시민들이 이 GTX A 개통 많이 좋아하시죠?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동탄하고 서울 수서 가는 게 간에 정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예. 네네네. 서울 가는 것이 매우 힘든데 서울 가는 노선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예. 차가 막히는 것도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서 빨리 분당선, 1호선 다 들어와서 우리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후보님은 뭐 반도체 전문가로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대기업 예. S사에서 그 시절도 사실 나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정치 입문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10년간 살아오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한 700시간 정도 되던데 다녀보면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입인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동탄이 서울이나 분당보다 좋아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탄역에 SRT를 포함한 GTX를 포함한 대략 7개에서 8개의 노선이 들어오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노선이 들어오는 도시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평택, 수원, 용인, 이천 이렇게 반도체 벨트 안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동탄시로 승격시켜가지고 반도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도체라면 그 반도체의 중심이 동탄인 그런 구상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그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전에 다니고 계셨던 그 회사를 퇴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휴직을 하셨던 거예요? 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직 준비 중인데 이제 퇴사를 준비 중이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1일까지 예. 이제 휴직을 내놓은 상태이고 네. 이제 퇴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후보님, 아까 제가 뭐 1강 2중이다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총선 판세,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좀 불리한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정권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동탄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할 말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심판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협상해서 동탄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상대 후보들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공영훈 후보 아니고 이준석 후보 아니고 나 한정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지금 사회자분들께서도 1강 2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압도적인 1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10년간 살아왔고 여러분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동탄을 정말 걱정하고 동탄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은 한정민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을 지역 국민의힘 후보 우리 한정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여론조사 얘기해드렸는데 지난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데일리 리서치가 화성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당시에 공영훈 후보가 47.4%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2.9% 그리고 한정민 후보가 21.2%였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9.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혹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인데 새누리당이라고 언급했었나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네, 같은 지역에서 출마 중입니다. 저희가 이 두 후보도 지금 일정 조율 중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인터뷰 준비해 보겠습니다. GTX A노선 성남역도 생겼어요. 우리 채팅창으로 빠콩님이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우리 105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지수가 부릅니다. 꽃.